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 6월 20일 6.21 부동산 대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왔는데 시장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고 또 당연히 모든 정책에는 또 숙제가 있겠죠. 그 숙제는 뭔지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밖에 비 많이 오니까 혹시 이동 중이시면 조심하시고요. 네네. 자, 6.21 부동산 대책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 핵심은 이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집주인에게는 좀 규제를 풀어가지고 임대 매물을 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세입자에게는 좀 세제 혜택을 좀 줘서 주거비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체감이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일반 분들이나 부동산에 이제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내용은 좋은 것 같지만 네. 이 과다한 주택 가격 떠받치기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그 세입자한테 그 갱신이 되는 주택들에 대해서 네네. 8월 대란 우려가 있어서 그걸 5% 이내로 인상해서 갱신할 경우에 네. 원래도 갱신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이제 실거주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임차인을 내쫓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이제 2년이 만기를 한 번 더 쓴 분들은 나가셔야 되니까 네네. 나가셨을 때 이제 현재 시세하고 좀 갭이 좀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5%를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임대인한테 네.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그 혜택이 좀 과다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집을 하나 갖고 있고 전세 대출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네네. 자기가 무주택 갭 투자라고 그랬죠.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전국에 230만 세대가 있습니다. 예. 서울만 해서 한 50만 100만 개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했을 때 임차인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공익적인 요인에 협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생 임대인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게 그전 정부에서는 1년 동안 거주 요건을 완화한다가 이런 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네. 2년 거주 2년 보유라면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서 1년 거주 요건을 줬습니다. 5% 올리는 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이번 정부에서 한 번 더 해줄 경우에 이제 그분들을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거로 보고 거주를 안 해도 진짜 보유는 당연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들고 그렇습니다. 전세를 놨으니까. 네. 그럼 자동적으로 4년 뒤에 그냥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양도세 비과세 개념이 거주 요건, 투자나 투기가 아니라 거주 요건을 위해 가지고 국민 주거생 안정을 위해서 했던 분들에 대해서 예. 세금을 안 매기는 취지인데 이걸 이제 그거하고 정반대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차인 전세시장 안정 이런 것에 대한 명분은 좋으나 그 혜택이 너무 과다합니다. 근데 과다한 것을 떠나서 거기서 이제 무주택 갭 투자분들을 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또 이거를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좋게 하면 활용이고 나쁘게 하면 악용입니다. 지금 빨리 집을 하나 사가지고 2024년 12월 전에 5% 인상을 하면 그 사람도 또 양도세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좀 없던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죠. 주택가격에. 그럼 주택가격을 떠받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 가격 떠받치기가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 이번 정책 발표 이렇게 총평을 또 해주셨고요. 네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2021년 3월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 네네.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했어요. 그래서 네. 2023년 3월 전세금을 5% 이내로 인상을 했다면 이 사람은 상생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유효 기한이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예. 그 안에 이제 5% 인상을 하게 되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는 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네네.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네. 입주 시점에 바로 전세를 줬어요. 이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개념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네네네. 지금 이번에 기한을 설정했거든요. 2024년까지. 예. 그 안에 기존 계약, 기존에 이제 임차인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분이 이제 갱신하는 때가 됐어요. 됐을 때 그분을 5% 이내로 인상하면 되니까 쉽게 말하면 입주 시점에 바로 전세를 준다는 게 언제 입주 시점인지가 중요하겠죠? 예. 쉽게 말하면 지금 만약에 입주 시점이에요. 네네. 그럼 지금 이제 나서 전세를 놓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2022년 지금 6월에 놓은 거잖아요.
그럼 2024년 6월이 될 때 계약갱신 만료권 될 때 5%로 인상을 하면 그분은 해당이 되겠죠. 12월 전이니까. 예. 그렇지만 만약에 2022년이 아니라 2023년 1월에 새로운 신규 계약을 이렇게 했다. 그럼 이분은 이제 2025년이 돼야 정의가 되잖아요. 네네. 2년이 되잖아요. 근데 예. 그분은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한을 2024년 12월까지만 해놨습니다. 시점이 언젠지를 따져봤을 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많은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네네. 시공사나 건설사에서도 많이 좀 지켜봤을 테고 앞으로 네. 그 주거 이전비 그리고 손실 보상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분들 표현으로는 현실화 안 됐던 것들을 현실화적으로 반영을 하고 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재값 상승분도 건축비에 반영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공사비 문제로 사실 좀 차질 빚었던 서울에 있는 둔촌주공 뭐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이 될지요? 네, 해결되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예. 이번에 분쟁이 일어난 둔촌중 같은 분쟁이 일어난 것이 예. 3천억, 5천억 정도의 이제 그 공사비가 증액이 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합과 건축사가 이견이 있어서 분쟁이 생긴 것인데 네. 지금 만약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인한 주거 이전비 하고 네. 이주 비용에 대한 금융 비용 또 손실 보상비 뭐 세입자 입주 대책 명도성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들어가면 한 4, 5% 정도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의 4, 5%면은 세대로 볼 때는 이번에 분쟁이 벌어진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네.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또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좋았었는데 네.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20년 이내에 주변 시세 아파트를 반영을 합니다. 네. 그걸 보고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는데요. 요번에 이제 그거를 10년으로 줄였습니다. 10년 이내. 그러면 주변 시세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20년짜리 평균보다는 10년짜리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희룡 장관이 표현은 뭐 1에서 4%라고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또 반영이 되면 1, 4%더 더 오른 한 5에서 10% 사이를 더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20년에서 10년으로 이제 그 비교 대상을 좀 낮춘 것 자체가 또 분양가가 더 네, 더 4% 오르죠. 이상보다 예, 더 오를 그거는, 수 네, 맞습니다. 있을 예.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게 좀 실망스럽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네. 지금 그 여기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올라오는데요. 뭐 돈 있는 사람은 집 안 사지 재산세가 얼마인데 하시고 그냥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집값 갚다가 죽는겨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집값에 대한 우려들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이제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또 나오다 보니까 이거 네, 그러면 맞습니다. 갭 투자하기 되게 쉬워진 거 아니야? 이런 예, 예. 의견도 나옵니다. 의견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네. 이 정부가 지금 만약 이런 행태로 계속 간다면 네. 이거는 투기꾼 정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주택 가격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금리는 네. 올라가고. 네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미국 파월 연준 의장도 이 미국의 60년 역사 그 주택 그 정책 중에 최초로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집 사지 말라는 건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릴 거라는 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연준의 지금 목표가 연말까지 3%입니다. 내년까지는 3.4에서 5%고요. 예. 그러면 1.75인데 저희가 1.75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2배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데는 6에서 7, 8%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3%까지 올리면 금리가 엄청 올라가겠죠. 10% 이상이죠. 네네. 그거를 부담하라고 생애 최초를 80% LTV를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빚내서 집 사는 걸 집을 떠받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사지 말라고 하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역행을 하는 거죠.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왜 지금 생애 최초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로 2030이잖아요. 네네. 2030들한테 이 비싼 집값을 떠넘기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값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30 세대들은 진짜 피해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책은 좀 정부의 의도가 너무 의심스럽고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나 뭐 저 같은 뭐 생각 가지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비판하고 계속 수정하고 요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규제 지역 해제도 이번 달 말에 좀 발표가 될 것 같다고 하던데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더 희소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 규제 지역을 풀면
그게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리는 계기가 된다. 어느 쪽이 그렇죠. 맞나요? 네, 이제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규제지역을 푼다는 것은 투자해도 되네라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예. 일단 실제로 지금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 풍선 효과가 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 규제지역에다 풀어주면은 이 해당되는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풀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아까 말씀 나눈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이 상생 임대인 제도가 네. 거주를 안 해도 갭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잖아요. 네네. 그럼 또 갭 투자 붐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박근혜 투라 그래야 되나요? 박근혜 정책 빚내서 집사라. 네. 그리고 뭐 영끌 투입니다. 영끌 할 때도 사실 언론의 조장이 좀 심했잖아요. 불안감이. 올해를 예. 보면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 상황이 제일 실망스러운 건 이겁니다. 이번 발표 때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과제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5페이지가 시장 상황을 요약해놨는데요. 5페이지 내내 시장 상황이 뭐냐면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하향 안정화 속이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미 판단했습니다. 예. 관계 부처가 다 모여서. 네. 그리고서 단 8월 전세 대란에 대비해서 이 일부 상존하는 존재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네네.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나눈 내용들 다 보면 이건 선제적인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놔도 지금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서울 수도권이 지금 6개월째 보합 내지 하락인데 네. 전세는 6개월째 하락입니다. 시장을 왜 건드리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했다라고 비판했던 정부가 시장을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건드리죠? 그냥 두고 봐도 되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8월 전세 대란이면 8월에 전세가 갱신이 되는 분들은 6월, 5월에 이미 집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나가라 그래서 만기니까. 예. 그럼 5월, 6월 시장이 흔들렸어야 당연히 8월도 흔들리는 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5월, 6월 전세 가격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민을 아주 기만하는 지금 정책을 저는 폈다고 강력하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제 좀 집값이 잡히는 것 같은데 왜 시장을 건드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몇 가지 그 채팅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이런 말도 하십니다. 파월도 그렇게 말했다. 지금 집 구입하는 적기가 아니라고 했다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네네. 힘내자. 지금은 그래도 집을 사는 게 맞다 하시고 다른 그분은 분은 투기꾼입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분은. 그다음에 어떤 분은 2030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하시고 장원주님은 경매 많이 나오겠다 하시고 스포트라이트님은 갭 투자 집주인 만나서 전세금 날리는 게 더 문제다. 대부분 전세 자금 대출인데 이런 얘기 하시고요. 네. 또 이거는 그냥 가감없이 읽어드릴게요. 뭐 네, 교수님을 네.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행복한 양이님 가만 보면 부동산 시장은 교수들이 제일 못 맞추더라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교수는 못 맞춥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가을부터 이 상황을 맞춘 사람입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저 과거 인터뷰나 칼럼 보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맞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네네. 이번에 발표된 6.1 부동산 정책은 의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왜 이런 정책을 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한문도 하나 추가 말씀드리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공급 대책이 먼저 나왔으면 이 정부를 제가 신뢰할 텐데요. 공급 대책을 뒤로 놨다는 자체가 많이 의심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감시하고 비판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잘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